안녕하세요. 거북섬 투자자, 거북섬에서 부동산 일하는 작심입니다. 요새 거북섬은 보니타가나 이비자 가든, 크게 들어오는 건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이비자 가든에 대한 분석을 해볼 겁니다. 7월 19일 기준 현재 이비자 가든은 신분증이나 인감, 등본을 내서 호실 지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정계약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비자 가든은 꼭대기층인 7층 라운지 클럽, 1층에는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과 같은 독특한 컨셉의 상가들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살펴보니 1층 상가 설계가 특이하고도 복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다간 준공 후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호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면, 모형도, 현장을 살펴보면서 며칠 동안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1층 여러 호실 중 마음에 드는 호실을 찾아 호실 지정을 해놨어요. 이 불규칙적인 이비자 가든 1층 호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접 분석했던 내용들을 공개하려고 해요. 제 영상 참고해보시고 이 건물이든 앞으로 열릴 건물이든지 좋은 호실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부터 꼭 제 말대로 하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저는 거북섬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면서 형님, 누님, 어머님, 아버님들 중 선택한 호실 계약하기 전이나 후나 설계 도면 보여달라는 말씀을 해보신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잘 보시는데 해당 호실의 전면폭이 얼마인지, 층고, 깊이가 얼마인지, 공조실이나 기둥이 어딘지 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상가는 전면폭이 넓어야 눈에 확 띄거든요. 층고는 높아야 개방감을 주고요. 전면폭이 좁은데 깊이만 깊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분양홍보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은 면적, 가격 정보 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설계 도면에 가격과 면적을 입히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정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프라자 상가에도 중요하지만 이비자 가든 같은 큰 규모의 상가라면 정말 중요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동산 어떤 걸 분양받든지 개인에게 사든지 간에 설계 도면을 꼭 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각 분양하는 이비자 가든의 도면을 펼쳐두고 이 부지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생기는지 국지적인 지역 분석을 하고요. 그 후에 건물 자체에 대한 개별 분석을 할 겁니다. 이비자 가든 주변을 살펴보면 위쪽엔 45층 미정인 호텔, 35층 반얀트리 카시아, 21층 웨이브파크 푸르조 시티가 세워질 예정이고요. 남측엔 15층 웨이브엠 웨스트 이스트, 12층 선셋 101, 3층 마리나베이와 요트보트 계류장 클럽하우스, 마지막으로 거북이 유일한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이 거북섬 부지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양 예정인 건물의 도면을 받으면 입구, 통로, 광장,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의 관리실, 방제실, 자전거 보관소 등등 어디 두는지 설계 도면과 모형도를 통해 꼭 체크합니다. 이것들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호실들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비자 가든의 도면을 살펴보니 1층은 정말 여러 타입의 호실을 섞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홍보관에 있는 모형도를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비자 가든의 특징 중 하나는 프라자 상가처럼 호실 인 아웃테리어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1층에서만
무려 6개 타입이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여태 거북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컨셉이었죠.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리스 산토리니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1층 총 128개 호실 중 6개 타입으로 불규칙하게 타입 혼재가 이루어져 있어요. A타입은 총 15개 호실로 높은 층고를 이용한 호실로 외부 계단을 통해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호실이에요. 내부 계단이 아니라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 바깥을 구경할 수 있는 유니크함이 있네요. 또한 복층에 테이블을 비치할 수 있어서 다른 호실 대비 특별합니다. B타입은 총 17개 호실로 출입문과 창문에 차양이 달려있고 윗칸에 조화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호실입니다. C타입은 총 9개 호실로 사람들이 건물 2.2m 통로 앞에 테이블을 둘 수 있어 외측뿐만 아니라 내측에서도 테이블 영업을 할 수 있는 특이한 호실입니다. D타입은 45개 호실로 프라자 상가 스타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호실이죠. E타입은 38개 호실로 통유리 호실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호실로 주로 건물 코너나 출입 통로에 연접한 좋은 호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타입은 큰 광장 정가운데에 있거나 A부터 E타입을 섞은 혼종입니다. 이비자 가든의 경우 타입별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타입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받은 호실의 타입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비자 관계자분들께 직접 물어봤죠. 하지만 이비자 가든의 경쟁력이 전체가 산토리니 마을 같은 디자인에서 나온다면 이런 컨셉에서 아예 벗어나는 내부 공사는 어려울 거란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외부 호실의 야외 공간입니다. 이비자 가든 호실 평수를 작게 구성하다 보니 전면폭과 깊이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외측의 경우 실평수 7평 정도 구성되어 있지만 도로로부터 3m 이상 이격된 길이와 전면폭, 이 3평 정도의 공간이 각 호실마다 야외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간은 사실 법적으론 모두의 공간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내 호실, 내 공간이라 주장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외부 호실 2개 이상 임대 계약을 맺어야 그들이 원하는 영업 평수가 나오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개 호실을 계약했다면 전면폭 7m 이상의 야외 공간 7평 이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외 공간을 활용할 때 호실과 호실 사이에 있는 호실은 야외 테이블 깔기 불편함이 있지만 코너 호실을 깔면 불편함이 덜하다는 점이 있어요. 이는 코너 호실이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비자 가든 대지 면적은 7,530.2제곱미터로 마리나베이 두 필지 합쳐 7,128.3제곱미터니까 상가 건물로 치면 대형 스트리트몰 보니타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저는 건물 내부 호실들의 컨셉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북측 고층 호텔들, 예를 들면 반얀트리 방향에서 건너와 주출입구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사람들이 편히 앉아있는 내부 공간입니다. 이비자 가든은 공용 공간을 광장화하여 사람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내부 인테리어에 공을 들였는데요. 사람들이 쭉 살펴보다가 양쪽 2.2m 통로, 맞상점들이 불규칙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다고 느낄 겁니다. 이걸 보고 저는 최근에 지어진 더현대 서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현대 서울도 내부를 플랜테리어로 꾸미고 5층에 1000평 규모의 실내 정원을 꾸몄죠. 그래서 외부 호실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대행사가 머리를 맞대어 연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양가의 분포를 봤을 때 외부는 자본력 있는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고 내부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은 우리 청년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저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영업장을 홍보하며 서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1층은 자주식 주차장이 없고 2층 144대, 3층, 4층 각 148대, 5층, 6층 각 150대, 라운지 펍이 들어올 예정인 7층은 155대 주차 공간으로 건물 내 총 89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차가 거북섬에서 상권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에 주차가 공용 주차면서 공짜라면 이 건물의 상점들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제가 왜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비자가든 주차 공간은 민간 주차장입니다. 아마 895대 주차 공간을 전문업체 땡땡노 코리아나 땡땡파킹이 위탁 관리를 해주면서 각 호실 임차인들에게 주차 관리비를 받을 겁니다. 이 건물 상점에서 카페나 음식점, 라운지 펍에 방문해야 주차비를 아끼지 이비자 가든에 주차해놓고 오션뷰 상점으로 놀러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주차비 굉장히 아까워하니까요. 공짜 주차라면 차 놓고 집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유료이니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2층부터 7층까지 주차하고 이 세 군데 엘리베이터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손님들을 마치 장맛비를 축구장만한 큰 대야로 받아내는 경우죠. 그래서 여긴 어느 건물보다 엘리베이터 동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비자가든 엘리베이터도 주 엘리베이터와 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2층부터 6층까지의 상점이나 7층의 라운지 클럽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엘리베이터와 이 통유리 호실 2개를 잡거나 주차하고 가운데 엘리베이터,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오는 잠재적인 고객들을 잡을 만한 호실들을 선점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내부 호실들은 외부 호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유동인구를 잡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호실들은 가성비 좋은 호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거북이에서 유일한 광장에 대해 말씀드린다 했었죠. 먼저 광장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광장은 본래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축제도 하고 정치적 의사결정도 하는 곳입니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상업활동과 함께 시민이 참여해 의사결정하는 정치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은 광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레푸블리카 광장이 유명한 광장 중 하나인데요. 관광객들이나 원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만날 수도 있고 조화로운 건물들로 둘러싸여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이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레푸블리카 광장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광장을 찾아본다면 촛불 집회로 한마음이었던 광화문 광장이었죠. 이곳은 시흥시가 거북이섬에서 지정한 유일한 외부 광장이며 이곳은 주변이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강습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가 마린낭만이 완성되면 실내 클럽하우스나 실외 광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해양 레저를 전파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경기도가 여기 요트보트 계류장에 국비 도비를 지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트보트 계류장이 생기면 서해 바다와 단절되어 있는 시와호 내에서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행사에 이 광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모이는 이 광장과 가까운 호실들이 굉장한 자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 분양할 예정인
선셋 101 코너 자리도 정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내가 선택하고픈 건물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주된 동선이 어찌 이루어질지 가늠해보는 겁니다. 또한 반얀트리나 미정인 호텔의 분양 시점을 확인해 내 호실의 전매 타이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건물 내부 공공시설이 어디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사람들이 건물에서 어찌 움직일지 모형도나 설계 도면을 보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내가 선택할 호실의 전면폭이나 깊이, 그리고 이비자 가든의 경우 무슨 타입의 호실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팁인데 시행사 보유분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행사가 먼저 잡은 물건은 90% 이상 좋은 물건일 테니까요. 이비자 가든 시행사 보유분을 알아보니 주로 건물 코너나 통로에 연접한 호실들은 물론 30m 되는 폭의 광장, 조경과 테이블이 깔려 근처에서 테이크아웃 한 후 사람들이 모여 편하게 앉아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광장 한가운데에 2개의 호실이 시행사 보유분으로 잠겨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 주변 호실을 서류 내서 잡아 놓았어요. 오늘은 이비자 가든 1층만 분석해 봤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2층부터 7층까지 분석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뵈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과 펜슬까지 구입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 어머님, 아버님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